안녕하세요. 젤리브라입니다. 가상자산 투자라는 게 특히나 이제 주식보다 더 변동성이 심한 게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저께 뭐 차트적 관점으로 그러니까 뭐 전쟁이 발발했죠. 그러면서 이제 뭐 차트적 관점으로 보면 더 없이 폭락할 거와도 같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오늘 오전에 지금 새벽녘에 보면 또 상승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멘탈을 지킨다는 게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뭐 이런 거를 계속 오랫동안 안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 그래서 제가 안 봐도 이제 뻔한데 멘탈이 터져가지고 손절하고 나간 사람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왜 내가 투자를 했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근데 여기서 이제 2% 안에 들기가 되게 쉽지 않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어쨌건 제가 비아냥거리라는 의미에서 제가 그런 말씀 자꾸 드리는 게 아니라 인내를 내서 2% 안에 꼭 들어가자는 의미에서 저희 이제 항상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겨울 정도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충분한 보상이 있을 거예요. 단 펀더멘탈이 확실한 코인들,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 외에 알트코인들도 제가 항상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그런 코인들, 분명히 몇 년간의 하락장을 버티신 분들은 분명히 큰 수익을 거두실 거고, 일단 뭐 구체적인 얘기에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사진, 이 뉴스가 2022년 2월 10일 날 나왔거든요.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재무제표에 공시한다. 그래서 상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회사에 뭐 재무제표가 다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그대로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누구나가 다. 이 무슨 의미냐? 사실상 이거는 제도권 수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되게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뉴스 중에 대표적인 뉴스예요. 그래서 어쨌건 이런 뉴스가 나왔고, 자, 그리고 피터 시프트, 유로퍼시픽의 이제 대표죠. 그러니까 골드버그, 그러니까 금 추종자 중에는 대표인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어저께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전에도 이분은 뭐 금리 인상 못할 거야라고 이제 저하고 똑같은 주장을 피셨죠. 이분은 사실은 매크로 분석에 있어서는 금추종자이긴 하지만 전문가 중에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비아냥거린 사람들도 있는데, FED는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침범하며, 자 여기 보시면은 3월에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핑계를 댄 것 같아 안도를 한다. 이것이 아니었다면 다른 것이 되었을 것이지만 핑계가 있는 한 이것은 상의하기 어렵다. 뉴스에서 골드는 1.5%, 비트코인은 5.5% 급등했다 나와 있는데 이건 뭐 해석이 잘못된 거고 5.5% 덤프를 했죠. 급락을 했죠. 그래서 뭐 핑계거리가 생긴 거예요. 사실 연준 입장에서는 어저께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면전이 발생되면서 핑계거리가 생겼고, 중요한 거는 뭐 어저께도 제가 작년부터 이제 말씀드리지만 연준은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0.25%, 이거는 사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저는 되게 작을 거라고 전 생각하고, 차라리 우크라이나 전생 사태보다 더 위험한 게, 사실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에 더 위험한 게 금리 인상의 대폭 상향이에요. 근데 어쨌건 명분거리를 붙이면서 이거는 뭐 그냥 스리슬쩍 넘어갈 것 같고, 뭐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뭐 9시간 만에 뭐 키예프까지 뭐 전격 뭐 진출해가지고 중요 시설을 전면 타격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뭐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들이 뭐 어저께 여러분들이 주무시기 전까지 일면을 아마 장식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지금 발발하기 전에 우크라이나는 어쨌든 나토에 가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외신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근데 일단 분쟁이 발발하면 나토에 가입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근데 그 전에 미리 복선을 깔아놓은 게 미국하고 나토인데, 우크라이나가 여기 중간에 있잖아요.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분명히 그랬어요. 나토와 미국은 도와줄 거야, 전쟁이 발발하면. 근데 막상 예, 상자를 열어보니까 그랬나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런 일이 발생되니까 미국에서는 경제를 봉쇄할 거야. 그리고 스위프트가에서 러시아를 배제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옵션 중에 하나다. 근데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오늘 새벽에 또 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나서 미군을 파병하지 않을 거야, 우크라이나에 파병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발을 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미국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틀리다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런 성향은 사실은 자국 우선주의.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아요. 예. 그래서 어쨌건 나토에서 뭐 경제 봉쇄한다, 가만 안 둘 거야 얘기를 했는데 해바라는 식으로 그냥 그냥 전격 그냥 진격을 했죠. 이 사실은 경제 봉쇄한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는데 크림반도에 관해서 분쟁이 생기면서 2014년서부터 러시아는 사실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 준비를 도와준 게 사실은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이제 뭐 노드스트림을 뭐 그거를 파괴한다, 그걸 뭐 중단시킨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랑 이제 중국이랑 가스 계약 체결을 했죠. 거기다가 뭐 유럽으로 보내지는 곡물 같은 경우도 전면적으로 중국에서 수용하겠다는 얘기가 오늘 새벽에 나왔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다 의미가 없어진 현재 상황이고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감히 예측을 해본다면 중국이 오늘 새벽녘에 전략 폭격기를 대만 쪽으로 뭐 몇 대 정도를 보냈다. 그래서 뭐 상공을 선회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이제 뭐 우크라이나 사태가 러시아 측의 뭐 어떤 그런 걸로 종지부가 찍어지면 다음 거는 아마 중국의 대만 이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대만도 이렇게 해야지 러시아 같이 이런 식으로 서로 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일단 뭐 이런 얘기는 뭐 접어두고 어떤 분들한테는 뭐 이런 얘기가 재미없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근데 사실 뭐 코인 시장하고 금융 시장 전반적인 거랑 같이 뭐 매크로적인 관점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저도 말씀드리고 저도 이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투자를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왜 그런 걸 다 알아야 되냐, 내가 왜 금리에 관해서 알아야 되냐, 뭐 스태그플레이션은 뭐냐, 디플레이션은 뭐냐,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 뭐냐, 복잡하다, 다 짜증난다. 뭐 그렇게 보시겠지만 어쨌건 다 맞물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코인에 관해서는 엊그저껜가 코인베이스가 이더리움 스테이킹 하는 고객들한테 메일을 하나 보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스테이킹 비율을 늘려줄 거야 라는 얘기를 했대요.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기존에는 4.3에서 5.4%인데 이거를 더 리워드를 업시켜서 9에서 12%를 준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엄청나게 많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비롯되냐? 이더리움이 6월달 메인넷과 비콘 체인이 병합을 하는데 이더리움이 포스로 가는 구체화가 실현되는 거예요. 이거를 코인베이스는 알기 때문에 이자율을 늘린 거고 제가 이제 감히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스테이킹 이자율이 커지면 채굴자는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스테이킹 이자율이 커지면 채굴자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채굴기를 다 정리를 하고 이더리움을 사서 여기다가 맡길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나 이더리움 클래식 쪽과 지캐시로 전향돼서 이쪽으로 넘어올 확률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해시율을 관찰하시다 보면 이더리움 클래식과 지캐시에 관해서 향후 방향성에 관해서 아실 거고 참고로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채굴하셨던 뭐 중심 세력들은 이더리움 클래식을 지금 현재 좀 옮겨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쨌건 비트코인 마이닝 풀에 관해서는 파운더리가 현재 1위예요. 그러니까 단독 그냥 파운더리만 보면 이거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자회사 중에 하나죠. 그만큼 신경 써서 지금 채굴을 한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2위부터 7위까지가 전부 다 안트풀, 애프트풀, 풀린, 바이낸스, 비아 BTC, BTC.com 전부 다 중국이에요. 중국이 진짜로 뉴스에 나오듯이 이 시장에서 빠졌을까요? 제가 이더리움 클래식하고 지캐시에 관해서 언급하기 위해서 제가 마이닝 풀을 이제 가지고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자 어쨌건 뭐 지금 현재 이더리움 마이닝 풀에 관해서는 사실 전 세계 1위가 이더마인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F2풀도 있지만 다른 데보다는 좀 상당히 많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더마인인데 자 여기 보세요.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비아 BTC, 엔트풀 그리고 SBI 크립토
여기만 좀 주력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고 나머지는 사실 관심이 많이 없어요. 미국 위주의 마이닝 풀은 관심이 많이 없는데 이거를 제가 뭘 보고 뭘 설명드리려고 하냐면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비아 BTC, 엔트풀 전부 다 이제 비트메인하고 관련이 있는 데거든요. 비트메인이 세운 거거든요. 그리고 SBI 크립토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소프트뱅크에서 따로 딸려져 나온 게 SBI예요. 예, SBI 인베스먼트예요. 사실 그래서 비트메인에 전략적으로 초기에 투자했던 게 사실은 소뱅이었거든요. 요런 관점으로 비트코인 캐시는 보시면 돼요. 지금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이 뉴스도 안 나오고 아마 되게 힘드실 텐데 요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소프트뱅크와 비트메인의 어떤 이런 구도. 그리고 여긴 안 나와 있는데 아홉 번째가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자회사인 파운더리가 채굴을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 캐시에 관해서.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비트코인의 좀 비중을 상당히 높고 비트코인 캐시에 관해서는 채굴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비중이 그렇게 많이 높진 않은 현재 상황. 어쨌건 비트코인 캐시는 중국 사람들 하고 소뱅이 조금 이제 전략적으로 좀 관심이 많이 갖고 있고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도 특히나 이제 중국이 아직까지도 관심이 많이 갖고 있어요. 지금 보면 다 메이저죠. 사실 지금은 뭐 다 끝났다고 사람들이 하는 코인들인데, 그러니까 중국이 언제나 뒤통수를 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인지를 하시면 되고, 이더리움 클래식도 여기 보시면 이더 마인하고 투 마이너스 이거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예요. 이더리움에 관해서도 채굴풀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뭐 관련돼 있는 데가 이더 마인하고 투 마이너거든요. 한국 분들 같은 경우도 이거를 두 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이더리움 클래식도 여기가 다 관련이 돼 있어요. 이더 마인에 사용해서 이더리움을 채굴했던 사람들이 자 난이도 폭탄이 6월 달부로 만약에 진짜 실제로 터진다 이게 연기가 안 되고 그러면 이더리움 클래식 쪽으로 많이 몰려올 가능성 이거를 제가 논리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거예요. 다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 그냥 어불성설을 하려 그리고 G캐시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은 비아풀 그러니까 비아 BTC 있죠. 비아풀이 좀 관련이 많이 이거는 또 중국 사람들이 의외로 이 G캐시에 관해서 관심이 되게 많더라고 제가 보니까는 여기 보니까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제가 어저께 이제 뉴스를 보다가 업비트에서 공지가 하나 나왔어요. 하필 또 이럴 때. 그래서 이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이게 진짜 큰 악재구나라는 생각하실 분이 있겠지만 제가 진짜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뉴스예요. 작년 한 해 동안 기다려왔던 뉴스인데 드디어 현실화가 됐어요. 중요 트래블률 이행에 따른 입출금 방식 변경 사전 안내 3월 25일 날 시행돼요. 이게 뭐냐면 내가 어디에다 이걸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인적 사항에 관해서 내가 그걸 적어놔야 돼요. 누군지에 관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란 사람이 A한테 보낸다. 그러면 그것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적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엔 이런 걸 안 했잖아요. 이게 사실 되게 세제 문제랑 세제 개혁하고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돼야 사실상 진짜 큰 상승이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업비트만 이렇게 시행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아마 점진적으로 다 트래블률에 관해서 따라갈 거예요. 이거는 FATF 권고안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업비트뿐만 아니라 빗썸이라든가 코인원, 코빗이라든가 고팍스라든가 바이낸스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같이 움직여야 될 거예요. 그래서 탈세와 탈법 뭐 이런 거를 못하죠. 이게 이제 전면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면. 근데 사실 상승장하고 맥락을 같이 한다라는 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지금보다는 장세가 분명히 좋아질 거예요. 이거를 그냥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리고 트래블률이 이행이 되면 G캐시와 호라이젠 뭐 이런 익명성 코인이 한국 시장에 어느 시점이 되면 다시 상장하는 시점이 분명히 옵니다. 이게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안 됐었거든요. 사실은. 차폐 주소까지 사실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뭐 선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것을 배제시키고 이게 상장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분명히 한국에 상장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뭐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스태그플레이션이란 언급이 마켓 와치에 이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준에서 드디어 이제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란 이 단어를 썼는데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물가는 상승하고 경기는 하락할 거야라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을 해결할 수 없고 금리를 하락시킨다고 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을 해결할 수도 없어요. 이건 또 다른 인프라 확장에 또 다른 QE가 필요해요. 또 다른 돈을 풀기 위한 또 다른 방안이 분명히 필요해요. 근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작년에 예산안 뭐 어떤 그 집행에 관해서 결렬됐던 거 있잖아요. 뭐 사회보장 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어느 시점이 되면 주식시장이 꺾이고 그러면 어느 시점이 되면 그거를 아마 분명히 가져 나올 거예요. 그 필요성에 관해서 대두가 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저희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정상적인 QE 프로그램이 어차피 종료한다는 얘기를 이미 선제적으로 연준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경기 확장을 못하죠. 사실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를 벌써 작년 한 해 동안부터 올 초까지 계속했는데, 그러니까 또 다른 이거를 스태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이게 이제 전면적으로 미국 경제에 오는 거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방법밖에 없거든요. 인프라 확장에 또 다른 뭐 예산 편성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 이것도 오늘 새벽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되고,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제 전면적으로 침공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크라이나 위기에 관한 중국 외교부 일부 외국 언론에 묘사한 것처럼 우크라이나의 러시아군 침략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한 중국 외교부는 러시아가 독립국가이며 자신의 이익에 따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 중국은 대만을 가지고, 그러니까 홍콩을 넘어서 대만을 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죠. 러시아가 그랬듯 러시아를 미국과 나토가 막지 못했듯 중국이 대만에 관해서 그러는 거, 그리고 반도체 산업하고 관련해서 중국이 넘어서려고 하는 그거를 미국이 이번에 막지를 못할 거예요. 제 예측에는 그래요. 저를 그러면은 공산주의자냐,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반미 세력이냐, 아니면 뭐 미국에 관해서 피해 의식이 있냐라고 이제 보시는데, 저는 이런 생각에 관해서 사실 제로해치나 이런 미디어를 10년 전부터 되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봐왔기 때문에 전 세계 이제 흐름 자체가 트렌드라는 게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감정적으로 미국이 주권을 잡으면 전 세계는 평화가 유지될 거야라는 이 자체가 사실 객관적인 입장은 그냥 어떻게 보면 장기간에 살아온 그냥 어른분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객관적이지 못한 분들, 그런 분들의 이것도 이번에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미국이 예전에 미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도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자주국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하거든요. 미군이 한국에 주둔한다? 근데 이번에 얼마 전에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전시작 뭐 전쟁이 터지면 그 전시작전 통수권인가? 그거를 뭐 한국으로 이완하는 거를, 그러니까 한국으로 뭐 이전하는 거를, 그게 뭐 통과됐다, 법안이 통과됐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 미군 철수 얘기가 전면적으로 나오는데, 미군이 철수되기 전에 한국은 아마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기엔 핵탄두를 보유할 거고, 향후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핵 항모를 건조할 거고, 핵 잠수함은 이미 보유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아마 다 가져가면서 통일하고 연결해서 엄청나게 강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보다 엄청나게 아마 강한 나라가 될 거예요. GDP, GNP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자, 여기 보면은 중국이 산둥성, 암호화폐, 채굴의 전기세, 차등 적용 검토. 복수의 중국 미디어에 따르면 중국 산둥성 발전개혁위원회가 24일 가상화폐 채굴 전용 전기세, 차등 적용 관련 대중 의견 수렴 통지문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가상화폐 채굴에 쓰이는 전기세 킬로와트당 이 위안을 책정하는 정책에 대한 대중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게 산둥성 정부 측의 설명이다. 여기 또 나왔죠. 예전에 저장성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죠. 근데 이게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그래서 채굴을 합법화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또 다른 페이크적인 뉴스가 나왔죠.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또 나왔을까요? 중국 전 성에 걸쳐서 전면적으로 점진적으로 채굴에 관해서 용인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중국이 드디어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들어와야 가상자산 시장에 큰 봄날이 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싫어하긴 하지만. 근데 어쨌건 그렇다는 거죠. 이런 뉴스 자체가 페이크든 페이크가 아니든 뉴스가 하나 둘씩 나온다는 얘기가 사실 지금보다는 나은 장세가 오지 않을까라는 거를 넌지시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흔들리는 이런 시장 장세에서 멘탈 유지하시기가 되게 쉽지 않으시겠지만 2% 안에 꼭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안전하고 시간의 자유를 만끽하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좀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건 98%의 그렇게 뭐 안 좋은 투자 결과를 갖진 말자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마지막으로 이제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